자, 기본이론 과정 12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6페이지예요. 자, 86페이지 하단 보시면 자, 2번 챕터 수요 곡선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요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요 함수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수요 법칙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요 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수요 함수라는 것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수요량과의 함수 관계를 우리가 수요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합시다.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는데 사실 우리 시험에서도 가장 많은 예로 나왔던 게 아파트 매매 시장이어서 제 교재도 아파트 매매 시장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했을 때 당해 재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해 재화다 또는 해당 재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자, 이때 당해 재화 또는 해당 재화 이건 무슨 뜻인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를 말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잘 보세요. 자, 아파트 매매시장 가자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뭡니까? 사과입니까? 아니죠. 뭐 거래되는 거야? 아파트가 거래된다 할 수 있겠죠. 좀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를 당해 재화 또는 해당 재화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파트 매매시장 가자면 당해 재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아파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참고로 주택 매매 시장을 가정하자는 이야기야. 그럼 주택 매매 시장을 가정한다면 주택 매매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는 뭡니까? 주택이 되겠죠. 따라서 당해 재화는 뭐가 됩니까? 주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더 넓게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는 뭡니까? 부동산이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되면 당해전은 뭐가 됩니까? 부동산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 좀 되시면 되겠어요. 여튼 당해 재화다 또는 해당 재화다. 이건 뭡니까?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야. 그래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한다면 당해전은 뭐가 됩니까? 아파트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아파트에 수요량이 있다는 이야기야. 처음 아파트에 수요량이 있다. 지금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이때 기호로 F자를 썼어요. 썼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은 한글로 나오고 이때 F자는 모릅니까? 함수 관계에 있다. 펑션 영어 첫 글자 따기도 하고 여러 요인들이다. 팩터 영어 첫 글자 따기도 한다 생각하시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근데 아파트 수요량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먼저 아파트의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아파트 매매 시장이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또는 국지로 형성된다 배웠죠. 좀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면 그 지역의 인구수 여기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겠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겠지요. 또한 아파트가 좋아하는 시장이냐 여튼 기호도 또는 선호도 취향이다 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기호도 여기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제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 보완 관계에 있는 보완제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도 금리 이자율이죠. 다음은 조세 공법상 규제의 정도, 다음은 기대감 등등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함수 관계가 바로 뭡니까? 아파트의 수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져 있으니까 당해 재화는 뭐가 됩니까? 아파트가 된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당해 재화의 수요량에는 수요량에는 자, 당해저가 뭡니까? 아파트죠? 그래서 당해저의 수요량에는
자, 아파트 가격 뭡니까? 당해 재화의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당해 재화의 가격. 사실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매매 시장 가정했잖아요. 그럼 당해 재화 아파트다 생각하시고 아파트 가격은 당해 재화의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당해 재화 수요량에는 당해 재화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들에서 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처럼 수요량을 결정한 요인들이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법칙을 도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더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도출해서 가정을 한다. 어찌 보면요.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에요. 어떻게 가정하냐?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자, 보세요. 아파트 수요량에는 오로지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 있는 인구수, 소득 수준, 기여도, 대체가격, 이들도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들도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일정하다. 가정해버린 거예요. 자, 이들은 일정하다. 가정을 하고 오로지 아파트의 수요량에는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결국 당해저하의 수요량에는 당해저하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자, 이 같은 가정하에서 이 가정을 틀어버리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가정하에서 당해저하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아주 쉽게 이런 이야기 드렸죠. 자, 사과 하나 가격이 2,000원 합니다. 2,000원 때는 내가 10개 사고자 했다는 겁니다. 1,000원 하락하니까 더 많이 사고자 하겠죠? 20개 사고자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쪽 일자인데 사과 하나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 이렇게 상승. 그럼 더 적게 사고자 한다. 5개. 이런 설명 드렸던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수요량은 10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처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했어요. 하락하면 수요량은 이 사람이니까 10개에서 20개로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쪽은 일자인데 오로지 가격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상승하면 더 비싸게 느껴지죠. 과거보다 적게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이처럼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싸게 느껴지죠. 과거보다 더 많이 사고자 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할 수 있겠죠. 지금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저하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같은 경제 원칙을 우리가 이제 수요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저하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뭡니까? 수요 곡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한쪽 축에는 이제 양을 설정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럼 우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림을 그려보겠는데, 자, 이처럼 한쪽 축에는 가격을, 한쪽 축에는 양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관행적으로 Y축에는 가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수학과는 좀 달라요. 경제학에서는 관행적으로 Y축에 가격을 설정한다. 가격은 프라이스, 척을 따서 P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다음 제로, X축은 뭡니까? 수요량이 되겠죠? 양은 퀀터티, 척을 따서 Q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P0, Q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내보자라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을 때는 이 사례를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그럼 아주 쉽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가격이 2,000원 합니다. 그 때는 몇 개 사고자 했어요? 10개 사고자 했다. 그럼 2,000원에 10개 대응하는 2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이제 가격이 3,000원 합니다. 이때는 몇 개 사고자 했어요? 5개 사고자 했다. 그럼 가격이 이처럼 3,000원 할 때는 5개 사고자 했다. 그럼 3,000원에 5개
대응하는 어떤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가격이 1,000원 합니다. 1,000원일 때는 몇 개 사고자 했어요? 20개 사고자 했다. 그럼 1,000원에 20개 대응하는 이 점을 찍어보자라는 겁니다. 이 점을 찍어보자. 자,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우리 찍었잖아요. 이걸 연결하면 자, 이 같은 선으로 나타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을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수요 곡선이다. 사실 수요선은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했어요. 수요처럼 뭡니까?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지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경제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 이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봤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요선을 그려봤어요. 그런데 수요선은 기호로 우리가 이제 D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수요는 영어로 표현하면 디맨드지요. 곡선 커브다. 그 디맨드 커브 적어서 D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수요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그렸네요. 이렇게 그렸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써요. 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오른쪽 아래로 향한 데서 수요선 어떻습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는 이야기에서 수요선은 이처럼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처럼 이제 수요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럼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하고 이 그림으로 나타내봤다는 겁니다. 이때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같은 경제 원칙이었지요. 좀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경제 원칙. 이 그림 표현한 게 수요 곡선이죠. 따라서 수요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자, 이처럼 우하향하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또 반복학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86페이지 맨 하나 봅시다. 86페이지 맨 하나 2번 챕터 수요 곡선이다 나와 있죠? 예,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수요 함수를 통해 수요 법칙을 도출하고 이러한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편 게 어때? 수요 곡선이다. 자,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했어요. 우리가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이걸 그림 편 게 수요 곡선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87페이지예요. 양월 1번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져간다면 아파트의 수요량과 아파트의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함수 관계를 아파트 수요 함수란다. 우리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아래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이제 아파트 수요 함수를 넣어드린 겁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제가 판서를 해드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 보세요. 첫 번째 봅시다. 당해자 가격 이외 요인 모두 일자단 가정하에 이렇게 표현됐죠. 우리가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져있으니까 당해전 뭡니까?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 당해자 가격 이외의 이 요인들 어때? 일정하다. 자, 이것은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출발한 겁니다. 지금 다시 보세요.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은 모두 일자단 가정하에 당해자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즉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을 어때? 수요 법칙이란다는 거죠. 즉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지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경제 원칙을 수요 법칙이란다 그러죠. 자, 아파트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의 가격이 어때?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겠지요. 그리고 아파트에 하락하면 아파트 수량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3번 봅시다. 첫 번째를 당해자 가격 이외 요인은 모두 일자단 가정하에 당해자의 가격과 수량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뭡니까? 수요 곡선이란다는 겁니다. 결국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랫줄 끝부분 보세요. 보시면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 수요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박스에 그림 들어있죠? 네, 그림 일등에서 수요선 어떤 모습이다?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여름교재 8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89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나와 있죠? 이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설명 잘 들으셔야 했어요. 자, 저희 지금처럼 수요 곡선을 수요선을 그려봤습니다. 자, Y축에 설정된 게 뭡니까? 가격이지요. 이때 Y축에 설정된 가격은 자, 당해제와의 가격입니까? 대체제 가격입니까? 그렇죠. Y축 설정은 지금 우리가 당해제와의 가격이었습니다. 당해제와의 가격이다라는 거죠. 자, 사실 자, 당해제와의 가격 이 모두 일자다 가정하고 당해제와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게 뭡니까? 수요 법칙이었죠. 이 그림 펴는 게 수요 곡선이다. 따라서 Y축 설정의 가격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당해제와의 가격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Y축 설정에는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승한다. 그럼 찾아보세요. 2,000원 할 때는 10개 사고자 했죠? 3,000원 할 때는 어떻습니까? 5개 사고자 한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2,000원 할 때는 10개 사고했으니까 2점이 되겠지요. 3,000원 할 때는 5개 사오자니까 2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때? 감소한다는 거지요. 이래서 수요선 내에서 또는 수요선 상에서 자, 이 점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수요량이 감소했으니까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어요. 2,000원 할 때는 몇 개 사고자 했어요? 10개 사고자 했지요. 1,000원 할 때는 몇 개 사고자 했습니까? 20개 사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얘처럼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럼 이래서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자, 2,000원 할 때는 몇 개 사고자 했어요? 10개. 그럼 어때? 이제 2점이 되겠네요. 2점이 되겠죠. 1,000원 할 때는 몇 개 사고자 했어요? 20개. 그럼 어때? 2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2점이 되겠다. 결국은 자,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또는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졌지요.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Y축의 설정에는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변하니까 수요량이 변하지요. 이래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문자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Y축의 설정에는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한다. 자, 이래서 수요량이 변했지요. 수요량이 변했다. 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바로 수요선 내에서 또는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으니까 수요량이 변한다 해서 일괄해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는 뭘 이야기합니까? Y축의 설정에는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변해서 어떤 변화죠? 수요선 상에서 또는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참 가격이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수요량은 어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래서 수요선 상에서 어때?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 감소니까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가격이 변합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량이 변하겠죠.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래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반비례 이걸 우리가 수요 법칙이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 결국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뭘로 하겠어요? Y축에 설정해놓은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에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수요함수에서 딱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Y축에 설정해놓은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수요선 상에서 또는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자다 묶었던 이 요인들이 있어요. 일자 묶었던 이 요인들이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인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인구. 자, 이제 벌써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물론 현실적으로는 자, 인구도 증가하고 소득 수준도 향상되고 기여도도 향상되고 대체 가격이 하락하고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석하다 보면 너무너무 복잡해진다. 그래서 우리 과정은 나머지는 일자 가정하고 오로지 인구만 증가한다. 이렇게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기여도 이런 타일적합니다. 오로지 뭐만 변한다? 인구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보세요. 살 가격은 2,000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했어요. 이만큼 사고자 했는데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고자 양은 똑같은 2,000원일 때도 사고자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겠지요. 그럼 똑같은 가격일 때도 사고자 양, 즉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네요. 다음, 살 가격은 3,000원 똑같아요. 그럼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했지요. 그렇지만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똑같은 3,000원일지도 인구가 증가하면 사고자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진다. 할 수 있겠죠. 이 점을 찍어보세요. 그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이와 같은 수요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구가 증가하니까 자, 당초 이 수요선이 이렇게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당초 이 수요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수요선 자체가 이동했다 할 수 있겠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인구의 증가는요. 이 증가는 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수요다 이 표현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1,000원, 2,000원, 3,000원 이처럼 모든 가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자, 2,000원 할 때도 이처럼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3,000원 할 때도 수요량이 증가한다. 1,000원 할 때도 수요량이 증가하죠. 모든 가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수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자, 부동산의 모든 가격이나 임률 대상은 수요.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률 대상은 수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는 현재 모든 가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보세요. 수요선 자체가 이동했죠. 자, 수요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쪽으로 이동했나요? 자, 우측으로 이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은 인구가 감소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물론 다른 조건 다 일정합니다. 오로지 인구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살 가격은 2,000원 똑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면 사고자 양은 이와 더 많아질까 적어지겠죠?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네요. 다음, 살 가격은 3,000원 똑같아요.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했어요. 인구가 감소하면
사원량은 이보다 줄어들겠죠?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 그럼 자, 이 점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자, 이와 같은 수용성을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당초 수용성은 이 모습이었죠. 이 모습이면 인구가 감소하니까 수용성이 어때? 이렇게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초 자, 이 수용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수용선 자체가 어때?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자, 인구의 감소는 이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도 보세요. 이제 1,000원, 2,000원 모든 가격이 대상이 되겠죠. 모든 가격이 대상인데, 자, 보세요. 3,000원 할 때도 수요량은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줄었네요. 2,000원 할 때도 수요량은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줄었죠. 1,000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줄어든다. 참 모든 가격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한다. 자, 이래서 어떤 결과가 가져옵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자, 당초 이 수요선이 이렇게 이동을 했죠. 어느 쪽으로 이동했어요? 좌측으로 이동을 했다. 이 사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좌측으로 이동했다. 자, 결국 이제 인구가 변하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럼 인구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Y축에 설정해 놓은 당해자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참 Y축에 설정해 놓은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그럼 어떤 상황이 나타날 것인가? 동일한 가격이라 할지라도 수요량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동일한 가격이라도 수요량이 변하.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2,000원이다. 2,000원. 동일한 가격이지만 수요량은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일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일한 가격일지라도 수요량이 변하게 된다. 참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해서 모든 가격이 되는 결국은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자,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선 자체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다음 수요가 감소하면 자, 이처럼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선 자체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자,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지요.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 Y축에 설정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요인이 변하면 동일한 가격일지도 수요량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가려서 우리가 뭘 것인가? 이제 수요가 변한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요의 변화다. 자, 이분도 용어 정리 잘하셔야 되겠지요. 자, 결국 수요의 변화는 원래 합니까? Y축에 설정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수요선 자체로 이동시킨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용어 설명 다 드렸습니다. 우리 시험 완전 단골면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잘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는 원래 합니까? Y축에 설정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 이래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추진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Y축 설정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선 자체 이동을 추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용어 정리를 먼저 잘해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가진 요인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수요함수에서 딱 하나 있다는 이야기. 뭡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다 어디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서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냐, 수요의 변화 요인이냐 이걸 구분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찾아야 합니까? 바로 당해자가 뭐다. 당해자 이것부터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당해저 뭐다? 이걸 찾아야 된다. 만약에 당해저하가 자, 우리가 이래서 합시다. 자, 주택 매매 시장이다. 주택 매매 시장 이렇게 가져간다면 당해전 뭐라 그랬습니까? 주택이라 그랬지요. 주택이다. 자, 당해전 거래된 재화를 말한다 했어요. 그럼 당해전 주택이 되겠죠. 그럼 이때 주택의 가격이 변하면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주택 매매 시장을 가정했을 때 주택의 자, 수요함수에서 주택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그리고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때는 항상 당해저 뭐다 이것만 빨리 찾자. 그래서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이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겠고 수요함수에서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 보자는 이야기예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자, 우리 아파트 수요함수를 살펴드렸죠. 이때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그럼 뭡니까? 당해저의 가격이 변한다 할 수 있겠죠. 지금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는 거니까 이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바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래서 수요량이 이처럼 증가하기도 하고 수요량이 감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수요량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아파트 매매시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또는 수요상에서 점의 이동인데 감소니까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자,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아파트의 수요량은 증가하겠지요. 그래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취하는데 증가하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우측으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 자, 수요 함수에서 자, 아파트 매매 시장 가정했죠. 그럼 당해저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이들은 어떻게 한다? 수요량의 변화 요인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결국 수요량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이로해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아파트 수요함수에서 당해저 가격인 아파트 이외의 이 요인들이 변합니다. 이 요인들이 변하면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바로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즉 당해저의 가격이 변 이때 뭐가 변했습니까? 수요량이 변했지요. 그렇지만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이제는 수요가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수요의 변화가 변하면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수요선 자체는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고 다음 수요가 감소한다면 수요선 자체는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수요량의 변화 요인, 수요의 변화율 구분해 드렸어요. 어려운 거 아니겠죠? 항상 당해저가 뭐다? 이것만 빨리 찾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니까 당해저는 뭡니까? 아파트다. 그래서 당해저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이때가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당해저 가격인 아파트 이외의 이 요인들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수요량의 변화 요인, 수요의 변화 요인 잘 구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통서 한 번 더 반복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89페이지 보세요. 89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소개되어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10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나와 있죠. 이때 옆에다가 별표 10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10개 해두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양으로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자, 이 내용이에요. 처음 당해저의
가격이 변합니다.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지요. 그래서 수요선 상에서 또는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뭐라 합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는 어떤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양고로 2번 봅시다.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동일한 가격선에서 수요량이 변하지요. 이래서 수요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요의 증가는 수요선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키죠. 수요의 감소는 수요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를 뭐라 합니까? 수요의 변화를 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처럼 수요선 상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어때? 점의 이동이다.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의 이동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점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게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이때 수요량의 변화를 하는 요인은 딱 하나 있다.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이 같은 이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또 이 수요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 모습이죠. 즉 수요선 자체의 이동을 초래하는 게 뭡니까?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수요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뭡니까?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90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는 상단에 양과 3번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 소인데 우리가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설명한 내용이어서 첫 번째 칸은 수요 함수다 나와 있죠.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몇 가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보세요.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 있는 거죠. 바로 당해자 가격인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자인 아파트 가격의 변화, 이 자체가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칸 보세요. 수요의 변화 요인입니다. 그럼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의 변화 요인은 결국 당해자 가격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이 요인들이 변했을 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의 변화, 소득의 변화, 기여도의 변화,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양으로 3번 아파트 매매 시에다 박스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으로 4번이에요. 양으로 4번 봅시다. 양으로 4번은 이 내용입니다. 이처럼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수요의 변화 요인에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수요가 감소하냐, 이걸 구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구분해. 결국은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느냐, 좌측으로 이동하느냐, 이걸 구분해 보자라는 거예요. 결국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자체는 우측으로 이동하겠지요.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선 자체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인구 이야기는 드렸지요. 자, 보세요. 자, 인구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했을 때예요. 그럼 수요의 변화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경우죠. 당해자 가격 이외의 이 요인이 변했을 때라서 인구 설명드렸고, 다음은 소득 한번 살펴봅시다. 소득. 자, 여기 보세요. 자,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소득만 향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면 아파트 매매에서 아파트 더 사고자 하겠죠. 그래서 수요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수요는 증가한 다음 소득 수준이 감소합니다. 그럼 소득 수준이 감소하면 아파트 매매에서 아파트 더 사고자 할까요? 아니겠죠.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자, 저희들이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소득이 향상되면 자, 수요는 증가한다 그랬죠? 증가한다. 그러나 오히려 소득이 향상에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쉽게 이런 이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그래서 자, 소고기, 돼지고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어때? 뭘 더 많이 사서 먹습니까? 소고기 많이 사서 먹겠죠. 그래서 소득수입 향상될수록 자, 소고기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오히려 돼지고기는 적게 사 먹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돼지고기의 수요는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자, 소득 수입 향상됐을 때 오히려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어때? 소고기는 더 적게 먹는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어때? 강사잖아요, 강사. 그죠? 그럼 강사인데 소득 향상됐다는 이야기 뭡니까? 그만큼 강의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판서 많이 하고 분가를 많이 먹는데 강의를 때 하면서 분가를 많이 먹죠. 어떻게? 목이 아프다니 목이 아파. 그 목을 정화할 목적으로 일부러 때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 참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항상 가정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예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수익 향상될수록 어때? 대형 평형. 자,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하겠지요. 그렇지만 소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소득수익 향상되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있죠. 보세요. 소득이 향상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특히 정상적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소득 향상 때 수요가 증가한 재화를 어때? 우리가 정상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 소득이 향상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냐 이는 어때? 비정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등하다 이러면서 열등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정리 잘 합시다. 자, 보세요. 소득 수준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증가한 전 뭡니까? 정상제. 소득이 향상되었음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냐 뭡니까? 열등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죠. 자, 보세요. 소득 수준이 향상됐을 때 소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돼지고기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가져간다면 이때는 어때? 소고기가 뭐가 됩니까? 정상제. 다음 돼지고기는 뭐가 됩니까? 열등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잘 보세요. 소득이 향상되었을 때 돼지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고기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져간다. 왜? 사람마다 차이. 이렇게 가져가면 이때는 뭡니까? 돼지고기가 정상제가 되는 것이고 소고기가 열등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항상 우리 시험은 가정을 해주고 있다는 가정 내용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소득수익 향상이 되었을 때 대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하고 소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 같은 가정하에서 대형평 아파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상제. 소형평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열등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 부분 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잡으세요. 소득순위 향상되었을 때 정상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는 당연히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수요선 자체를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소득순위 향상되었을 때 열등제입니다. 이는 오히려 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되겠지요. 따라서 수요선 자체를 때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이렇게 구분되셔야 되겠어요. 자, 잘 보세요. 소득순위 향상됐을 때 정상제다. 이는 수요를 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지요. 반면 소득수익 향상될 때 열등제다. 이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서 지문에 정상제, 열등제 이 표현이 나와 있으면 반드시 이 내용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에 정상제, 열등제 이런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구분이 없으면 우리 항상 뭘 기준합니까? 정상제를 기준한다. 정상제. 그래서 정상 기준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죠. 소득수익 향상되면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참 정상제를 기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여기서 이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크게 어려움이 없죠. 여기서 이제 기여도. 자, 이는 다른 말로 뭐 선호도 또 어때? 취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잡으세요.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아파트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더 생기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여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럼 이래서 자,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한다는 거죠. 왜? 자, 아파트를 좋아하는 더 생기니까 더 사고자겠죠. 수요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음, 기여도
기여도. 자, 이게 이제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파트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사그러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아파트를 사고 살까요? 아니겠지요. 그래서 아파트 면에서 아파트의 수요를 어때? 이제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여기 봅시다.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사실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하고 먼저 금리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또는 뭐 이자율이다. 이자율이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금리, 자,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어때?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지요. 아, 보세요. 금리, 이자 상승하면 어때?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겠지요. 내가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돈 빌려서 아파트 살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래서 금리, 이자율 상승은 이자 비용 부담을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겠죠. 이러면서 돈 빌려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를 어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금리, 이자율이 인하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때? 이제 자, 금리 또는 이자율이 인하된다는 겁니다. 이는 어때?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럼 싸게 빌려서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야. 이래서 아파트의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조세입니다. 조세 또는 우리가 세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세율이다. 자, 세율이 인상됩니다. 그럼 세금 부담이 많아지겠죠.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이래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 다음 세율이 인하됩니다. 세금 부담 줄어들겠죠. 세금도 줄으니까 살려고 그랬죠. 수요를 어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법상 규제입니다. 자,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살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아파트 면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 다음 규제를 풀어줍니다. 풀을수록 더 사고 사겠죠. 수요를 어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자, 보세요. 이제 아파트 매매장에서 앞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어때?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이 같은 기대감이 팽배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아파트 더 올 것이다. 기대감. 그럼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어때? 앞으로 아파트가 더 오른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내가 아파트 사도 지금 사겠어요? 오른 다음에 사겠어요? 지금 사겠지요. 따라서 이도 아파트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자,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라 했어요. 이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 겁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은 기대감이 변한 겁니다. 좀 기대감이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이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것이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된 기대감이 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된다 생각하시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시다. 기대감이 팽배할수록 자, 앞으로 아파트가 더 오른다면 지금 사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분도 간단히 살펴봅시다. 자, 이제 LTV라는 게 있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LTV는 어때? 담보 인정 비율이다, 대부 비율이다 표현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DTI가 있어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쓰는데, 이처럼 LTV나 DTI 모두가 어때? 주택 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지금 LTV, DTI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LTV, DTI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당연히 아파트 매매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LTV, DTI 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향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주택담보대출 적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LTV, DTI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튼 LTV,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심사 기준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가 될 거예요. 자,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다, 대부 비율이다 표현해 보시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표현되는 부분이에요. 여튼 LTV, DTI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많이 주겠다. 그런데 대출 와서
아파트가 많이 사고자겠죠.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LTV, DTI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택담보대출 적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 적게 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냐 이걸 살펴드렸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 이제 대체가격, 보완자가격 이 두 가지는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체가격, 보완자가격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고 하고 나머지 요인들 어때요?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참 수요의 변화 요인이면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결국 수요선 자체는 어때? 우측으로 이동하겠고 수요가 감소한다면 수요선 자체는 어때?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9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0페이지 보시면 양으로 4번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 보세요. 수요의 변화이 변하여 수요가 증가하면 자, 지금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겠지요. 다음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수요선 자체가 어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박스에 수요의 증가 뭐 동그라미 1, 2, 3, 4, 5 수요 감소 동그라미 1, 2, 3, 4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박스 우측에 나와 있는 자 동그라미 어때? 1, 2, 3 이걸 보시면서 수요가 어때? 증가냐 감소냐 이걸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때? 설명의 개념이 뭡니까? 수요가 증가냐 감소냐 이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동그라미 1, 2, 3, 4, 5 이걸 보시면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첫 번째 간 동그라미 1번이니까 인구의 증가네요. 자, 인구의 증가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소득수의 향상이다. 참 소득수의 향상되면 어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정상된 경우 소득수의 향상. 자, 이게 정상된 또 구분하자는 이야기. 참 정상된 경우 소득수의 향상이 이런 어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 3번 기여도 다른 말로 선호도 취향이다 설명했죠. 기여도의 향상이다. 이도 어떻습니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4번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보세요. 금리 즉 이자율의 인하다. 자 보세요. 금리 이자율이 어때? 인하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자 비용 부담이 주되겠죠? 싸게 빌려서 살려고 한다. 그래서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조세 세율의 인하다. 자, 조세 세율이 인하될수록 세금도 줄겠죠? 살려고 한다.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공법상 규제하다. 규제를 풀을수록 수요는 어때? 증가하게 된다.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겠지요. 자, 다음 동그라미 6번 보세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의 고조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에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욱더 상승하다. 기대감이 팽배하다는 이야기예요. 팽배하다. 그럼 어때? 시장 참여 대부분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올 것이다 생각한다면 내가 아파트 사도 지금 사겠습니까? 어때? 오른 다음에 살까? 지금 사겠죠? 따라서 이도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세요. 동그라미 11번 보시면 대부 비율이다. 대부율이 바로 LTV 이걸 뜻하는 거죠. 흔히 담보 인정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대부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부율 LTV의 상승이다. 다음 총부채 상환비율 이게 DTI지요. DTI 비율의 상승이다. 이 LTV나 DTI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그럼 대출 더 많이 해준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이래서 자 아파트 매매에서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그 아래 칸 보세요.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니까 인구의 감소하죠. 지금 인구의 감소는 어떻습니까? 이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소득수의 감소다. 참 소득수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어때?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열등제인 경우 소득수의 향상이다. 자 보세요. 이처럼 열등제인 경우 소득수의 향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 설명드렸죠. 그래서 자 열등제인 경우 소수이 향상되면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3번 기여도 선호도 취향의 감소다. 자, 지금 기여도
선호 취향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야. 이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동남아 5번 보세요. 금리 이자율의 인상이다. 이처럼 금리 또는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럼 그만큼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돈 빌려서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조세 세율의 인상이다. 자, 세율이 인상, 세금도 많아지겠죠? 살려고 하지 않는다.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다음 공법상 규제 강화입니다. 자, 규제를 강화할수록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동남아 9번 보세요. 9번 보시면 자, 대부율 LTV의 하락이다. 총상비율 DTI 하락이다. 자, LTV, DTI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이야기. 그럼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적게 주겠다. 그럼 대출 적게 주니까 이래서 아파트 매매에서도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수요의 감소용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수요의 증가 요인 1, 2, 3 다 외우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1, 2, 3, 4, 5 이걸 보시면서 수요가 증가냐 감소냐 이것만 잘 따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수요선 자체를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수요가 감소한다면 수요선 자체를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페이지 보세요. 91페이지 상단에 보충학습 박스 나와 있지요. 이 중에 오늘 1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상자 열등제 우리 설명드렸죠. 자, 동그라 1번 보세요.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처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월 뭡니까? 정상제. 동그라 2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한 절 어때? 열등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결국 소득수익이 향상되었을 때 정상제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되는 거지요. 소득수익이 향상될 때 열등제는 뭡니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생각하시고 동그라 3번 봅시다. 3번 우리 설명 때는 예가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표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고 소형표 아파트 수요가 감소했다면 이래 있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가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형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때 대형 아파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상제. 그리고 소형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열등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이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잘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이번 시험연대 흐름을 잘 정리하시면 쉽게 또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수요 함수로부터 어때?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1 그림표는 게 수요 곡선이다. 다음 수요선 상에서 이처럼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지요. 다음 수요선 자체가 이동은 뭡니까? 수요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요량의 변화라는 요인은 딱 하나 있다. 수요함수에서 당해저 가격이 변했을 뿐이다. 그리고 수요의 변화라는 요인은 수요함수에서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다. 이렇게 흐름을 잘 정리하시고 여기 살을 붙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정리했어요?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수요 함수로부터 수요 법칙을 도출했다. 1 그림표는 게 수요 곡선이다. 다음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취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큰 어떤 흐름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엔 저희들이 대체제와 보완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